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사용권 중에 지난 시간에는 약정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법정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의 사용권에는 법정 사용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상표법 98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선상에 의한 그러한 그 선사용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이제 법정 사용권이 있고요. 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사용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조문만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98조에 보면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등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뒤에 설명드릴 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등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항에 보면 상표 등록 출원일 전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충돌되는 경우, 즉 저촉되는 경우, 컨플릭트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 특허권자는 오리지널 특허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 특허권자는 원 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볼까요? 요거는 이제 시시권자에 대한 법정 사용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출원일 전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요까지는 같죠.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 실시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 또는 이런 특허권이나 전용 실시권에 대해서 갖고 효력을 갖는 통상 실시권 이런 것을 가진 자는 원 권리의 범위에서 원 실시권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등록상표의 진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1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세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로열티를 상당한 로열티를 내야 된다. 리저너블 로열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항 있잖아요. 아까 1항. 네. 여기서는 뭐예요? 무상이야 이거는. 무상의 법정 사용권이야.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사용권은 무상의 법정 사용권이다. 그러나 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사용권은 유상의 법정 사용권이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딱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특허권자나 또는 실시권자에게는 이런 법정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 상표권자나 또는 그 상표의 허락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는 그 특허권자나 시권자에게 그자들이 상표를 법정 사용권을 상표를 사용하는 것 좋다 이거야. 독립상표, 독립유산상품에 독립상표, 독립유산상품 쓰는 것은. 그러나 오인운동 방지 표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요구하도록 혼동 방지 표시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권자는 그런 법정 사용권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 간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동 방지 표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항에 뭐라 했어요? 원특허권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원특허권자에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5항을 보면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원특허권자 또 원실시권자 이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법정 사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근데 그자들에게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자들이 그런 권리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상표권자랑 약정 없이도 법률에서 당연히 그런 권리가 발생했다고 쳐가지고 이전도 그러면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냥 막 이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특허권자가 아니기, 원실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전할 때는 그때서는 비로소 상표권자나 전용권자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유의할 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권리를 가진 자의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이런 걸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그걸 쓰기 위한 목적으로 그 회사를 인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걸 쓰기 위한 것도 있다 하면 이런 제한이 따른다는 걸 아시고 체크 포인트로 아시고 이제 여러 가지 M&A 전략을 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포괄승계로 이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냥 그 회사에 완전히 인수해버리는 거 그런 거는 하지만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M&A 경우에 회사 자체를 다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다가 어떤 우발 채무가 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회사 인수했다가 덤태리 왕창 쓰게? 그러니까 뭐야. 그런 건 상관없고 그 회사 갖고 있는 자산만 딱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만 딱 이렇게 재산하고 이런 것만 자산 에셋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건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용신앙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6항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목이 특허권 등이라고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특허권이라는 것은 거기다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사용권하고 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사용권인데 이건 아까 조문을 살펴볼 때 이미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출원일 전 또는 출원과 동일한 날에 출원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즉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이거하고 그 상표가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 등이 그 원특허권 등의 범위 안에서 그 독립상표, 이전상품과 독립도시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와 독립도시상표를 사용할 그런 권리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부정경쟁 목적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표의 목적이 부정경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정경쟁 목적이 있는데도 인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당연히.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이것은 뭐야? 무상의 법정 사용권이다 이랬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예요. 취지는 뭐냐? 이거는 아까
라이센스 때 처음 우리가 개괄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입체 상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이나 디자인권 같이 물품을 전제로 한 물건 발명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전제로 한 실용신앙권이나 디자인권 이런 것하고 이제 이게 충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저촉이 되는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둔 규정입니다. 2001년에 상표법 개정하면서 이런 것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대신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에게는 이런 법정 사용권을 갖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혼동방지 표시 청구권을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원특허권자 등에게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원시시권자 등에게만.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 권리를 법정 사용권을 남에게 이전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상표권자나 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때서는. 법률에 의해서 비록 발생된 법정 사용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제한이 따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사용권. 이렇게 이건 아까 설명드린 조문 살펴봤죠. 의회에 대해서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시시권이에요. 전용 시시권, 통상 시시권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원 권리의 범위 내에서 즉 원시시권의 범위 내에서 법정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동일권유상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 대신에 여기는 뭐 유상이야.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당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돼. 그래서 유상의 법정 사용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를 지급해야 돼? 얼마? 법정 사용권인데 약정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니까 지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뭐 1년에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뭐 이렇게 정할 텐데 법정 사용권은 얼마? 법에서 주라고는 되어 있는데 얼마? 어렵잖아요. 객관적으로. 법인에서 돈을 나가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대표이사 마음대로 막 줘? 업무상 배임도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게 잘못하면은 그걸 구실로 막 회사 돈 퍼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가가 들어가야죠. 평가. 상담을 할 때 평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저기 변리사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평가하는 것을 강화하자는 게 이제 대한변리사의 그런 업무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가르쳐 실무적으로 약간 회계지식도 필요하겠죠. 상표법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배워놓으시면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 그 평가 배우면 상표권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를 할 거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질권 설정할 때도 뭐야 금융기관 이거 얼마로 쳐줄 거야 이거 그렇죠? 금융기관도 담보가치 평가하려면 해가지고 뭐 돈을 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질권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 단순히 출연해갖고 등록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변리사 일은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업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표권자 전용권자에게 이제 혼동 방지 표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시시권자에 인정되는 거니까 이전하려면 이때는 상표권자 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전 안 된다. 다만 이제 포괄승계의 경우, 즉 상속이나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입니다. 그런 것은 동의 없이. 자, 이제까지 이제 두 번째 큰 유형은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상표법 99조 선사용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이것도 일반적 선사용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명 또는 상호 등에 기초한 선사용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일반적 선사용권하고 이런 성명 상호 등에 기초한 선사용권하고의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를 유심히 봐야 돼. 그거를 잘 또 질문하는 형태들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우선 우리가 조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조문을 한번 봅시다.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해가지고 1항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허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그러니까 1호, 2호 두 가지 다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위를 승계한 자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당 상표야 그거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사용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사용에 기초한 계속 사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요건은 뭐야? 부정경쟁 목적이 없이, 이건 상표법에 당연한 거니까. 네,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이래야 선 아닙니까? 선자가 붙는 이유가 뭐야? 출원 전에부터 먼저 써왔다는 거 아니야?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그쵸?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사용권이라고 했으니까는 장소는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뭐 외국에서 막 그전부터 써왔다, 이거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두 번째 요건은 뭐야?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에 국내에서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와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 이렇게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특정인의 상표, 그 상표와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언제야?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 그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랬어요? 성명 등, 성명이나 상호 등에 기초한 이제 선사용에 의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그게 2항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 그 핵심은 이거야.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 예? 퍼블리시티죠. 퍼블리시티. 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를 얘기하는 거야.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상거래 관행에 따라라는 거는 1항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말을 따라 상표 사용자로서 제1항 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 상표에 대해 계속 사용할 권리가 갖는다. 왜 2호는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2호는 뭐야? 특정인의 상표를 인식돼야 된다 했죠. 그것은 요건을 하지 않아. 이것이 자기의 성명, 상호 등에 기초한 선사용권하고 앞에 1항에 있는 일반적 선사용권하고 차이점이야.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상표권자, 전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 상품 간에 이제 그 출처의 오인이라든가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1항에 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오인운동 방지 표시 청구권 인정되는데 2항의 경우 성명 등 상호 등의 경우에는 뭐야? 상표권자, 전세권자도 이렇게 계속 선사용권자에게는 오인운동 방지 표시권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조항이 없잖아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델리케이트하게 차이가 있죠? 자, 좀 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사용권은, 이런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선출원주의, 즉 선원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 상표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한 그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되고 그 이전에 출원된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유감스럽지만은
귀찮지만 이 날짜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 2007년 7월 1일. 외우기는 좋죠. 7이니까. 77. 이후에 출원된 거에 대해서만. 왜냐면 법이 이때 개정되었고 이때 시행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그 전에 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된 것은 효력의 제한이 선생권에서 누가 뭘 하려면 선생권에서 항변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에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그런 항변이 안 통해.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이제 출원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이런 선생권 항변이 가능한 거야. 그만큼 그 2007년 이후에 등록된 상표는 그만큼 효력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소극적 효력이 제한이 금지적 효력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해 쓰지 말라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게 판례예요. 그렇죠? 법에도 또 부칙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고 밑줄 친 거는 출제가 되었던 파트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반적 선사용권하고 아까 성명, 상호 등에 의한 선사용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등록상표를 그 증권과 동일등록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침해지. 상표권 침해지.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로서 원래 침해지만 요런 요건을 가지면 침해를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표권 효력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아까 조문에서 그렇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돼. 그리고 타인의 상표를 출원 전부터 써야 돼. 그리고 국내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와 같이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선사용권을 갖는다 하는 것이 99조 1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주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들을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거 이렇게 요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상표법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는 것은 타인의 상표에 화체된 인바디드라 화체된 거, 딱 화체된 그 영업상의 신용, 굿윌, 또 레피테이션 이것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경쟁이라는 것은 외우셔. 타인의 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이게 뭐야? 부정경쟁의 목적. 이게 설명할 줄 아셔야 돼. 주관식 에세이 저기 이제 뭐 2차 시험 쓸 때는 그리고 상표 사용을 개시한 때부터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까지 이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부정경쟁의 목적을 썼어야 되고 이 사람 출할 때까지 쭉 이렇게 그것이 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출제가 됐다 때 밑줄 친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어야 돼. 아무튼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용했어야 돼. 나 외국에서 써서 그 인정 안 돼. 국내에서 그럼 국내 썼어? 국내에서 쓴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썼는데요. 그거 가지고 선생권 주의한다고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뭐 유명한 상표인데 널리 알렸는데 그것도 안 돼. 국내에서 썼어야 돼. 이걸 가지고 주장하려면. 그래서 국내에서의 사용 수익이 없으면은 선생권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그 사용이 꼭 뭐 우리나라 수출을 했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광고를 했었어도 돼.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타임즈에다 광고를 했다고 쳐. 타임즈에 수입돼서 배포되잖아. 그런 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임즈라 그래가지고 타임즈가 뭐 다 타임즈야? 아시아판 있어. 국내에 들어오는 아시아판이 있고 미주판이 있고 유럽판이 있다고. 국내에는 배포되지도 않는 그런 미주판, 유럽판에다 광고한 거 가지고 딱 내서 나 타임즈 냈습니다 해가지고 뭐 깜빡 심판하는 사람이나 판결에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 해가지고 그거 안 돼요. 아시아판에서 그게 수입돼가지고
그게 정식으로 배포된 잡지에 이렇게 인정이, 광고적 사용이 인정이 되는 거지. 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상표적으로 출원 전부터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했어야 하기 때문에, 예, 타인의 상표적으로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중단했다 이러면 선사용권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하여. 어? 상표 사용 계속성은 선사용권의 존속 요건이야. 계속하지 않고 중간에 딱 끝이면 선사용권도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계속 사용했어야 돼. 예. 그래서 상표, 타인의 상표를 출원 전부터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시점까지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돼. 예.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얼마든지 판매 영수증 같은 거 가지고 입증할 수 있잖아요. 광고한 거 가지고. 예. 그러면 일체 중단 없이 그럼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정도면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지 계속성 여부는 이제 그 왜 중지했는지, 또 중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상표가 어느 정도 국내 널리 알려졌는지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이제 판단하는데, 상식적으로 판단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계속 사용한 걸로 봐야 돼 하는 거. 이거 뭐야, 그만두고 뭐 그다음부터 한 3년간은 안 썼잖아. 5년간 안 썼잖아. 최근에 와서 다시 쓰기 시작한 거. 그럼 막 중단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와 같이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를 출연 시에 국내 소유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타인의 상표 등으로 출연 시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국내 수요자 간에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현저한 인식은 아니에요. 현저한 인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인식되어 있으면 족한 거야. 현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해야만 선생님권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인의 상표 등으로 출원 시라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해석론적으로 출원일로 인정되는 날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언제가 출원일이냐? 그러면 보통 출원의 경우에 절차 보완 명령이 있으면은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고 절차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이렇게 보도록 돼 있죠. 그럼 우리 상표는 출원 때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 변경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보정서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그랬죠. 그때 보정서 제출일이고, 그다음에 우선권 조약, 조약에 의한 우선권 조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에 출원하는 날, 즉 우선권 주장일을 그날을 이제 출원일로 보는 거고, 국제 상표 등으로 출원,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에는 뭐야? 국제 등록일이 등록일이라고 이름만 돼 있지 실제는 그게 우리나라 출원일이라고. 국제 등록일이 곧 우리나라 출원일이라고. 그다음에 분할 출원이나 변경 출원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 출원 때 출원한 것을 보니까 원 출원일이 출원일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수요자 간에 인식됐어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의 수요자 간에만 인식된 경우에는 선사용권 인정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34조 1항 9호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지상표나 또는 11호에서 얘기하는 저명상표나 12호에서 얘기하는 수요자 기반들과 관련돼서 이런 부동산에 비해서 그거보다는 좁은 지역에서 수요자 간에 인식된 경우라도 선사용권은 인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어느 저기 시골에 그 지방에 무슨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등록상표를 그 증상표가 동일등록상표에 사용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과는 이건 뭐야? 효과는 이제 무상으로야. 이거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 거야. 이것도 무상 법정 사용권이에요. 아까 실시권자에 대한 그런 것은 유상이라고 했죠.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이고, 이거 일반적 선사용권도 이건 무상이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인정되는 것은 선사용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선사용 상품에 한해서 계속 사용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사범위에 속하는 것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니야. 선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점에 유의하셔야 돼.
그냥 써왔던 상표를 그대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정도만 인정하는 거지. 나 법에서 선생님권 인정됐어. 그러니까 그거 유사한 상표까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것인 점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사용권이 인정돼서 그냥 쓸 수 있는 법정 사용권이야. 법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그런 권리에 해당하는 것 뿐이지, 이걸 무슨 독점 사용권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쓰는 거에도 나 선사용권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금지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내 상표가 선생 상표면서도 또 뭐야? 국내 널리 알려진 상표야. 그런 경우에는 뭐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범칙, 부정경쟁 방지법, 더 줄여서 부경법. 그에 의해 가지고 부경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사용금지 청구할 수 있고, 부경법 위반을 형사문제 삼을 수 있고, 그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대신에 이런 일반적 선사용권 인정 대신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표권이나 전세권자에게는 그 선사용권자, 일반적 선사용권자에게 오인운동 방지 표시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일반적 선사용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성명상호 등에 따른 그런 선사용권 인정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문에서 살펴봤듯이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 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의 대표적인 예로 성명이나 상호를 얘기한 거야.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준 거야. 이것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건 당연하지, 상표법.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했을 것, 이런 요구를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 즉 선사용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99조 2항에. 이때는 뭐예요? 일반적 선사용권하고 달리 특정인의 상표를 인식될 필요, 이런 요건까지, 이런 것을 요건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인식이 돼 있든 안 하든 그냥 이것은 법정 선사용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왜 들어갔느냐? 이 소상인들 있잖아요. 동대문이나 저 지방의 시장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표 브로커들이 그 사람들 상표 뭐 등록합니까? 그거 하루바로 뭐 벌어먹게 살기도 힘든데 그분들이 뭐 상표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거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뭐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등록을 해가지고 막 개형증명 보내고 뭐 7년 이하의 징역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다는 경고장 붙여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고 쓰지 마라, 쓰고 싶으면 허락받고 써라, 뭐 언제부터 매출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라 말이면 그 바다 아줌마, 식당 아줌마 어떻게 되겠으냐, 가슴이 그냥 쿵쿵 뛰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거 몇십 년 전부터 여기서 나 뭐 마음 착하게 먹고 그냥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이거 웬 날벼락이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야, 겁이 나니까 뭐야, 법적으로 시달리기 싫으니까 어렵게 이렇게 저축해 놓은 돈 그것도 통장 깨가지고 말이야, 몇백만 원, 500만 원 내라, 뭐 1000만 원 내라, 3000만 원 내라, 이거 돈 갖다 주고 합의가 없어서 다 법적 문제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법이 있다고 법이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안 되잖아. 예? 법이 뭐야? 나쁜 놈한테 조력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2013년 4월 5일 날 이렇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이렇게 인격적 정신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이 조항에 해가지고 뭐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선사용권을 가지고 이제 항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상표법 90조 1호. 즉 뭐야? 상표권의 효력이 믿지 않는 범위. 이거 가지고도 항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야? 두 가지 중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더블 프로텍션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카드를 써도 되고 이 카드를 써도 되고 둘 다 동시에 써도 되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도 이렇게 나와요. 케이스로. 이 사례로 식으로 2차 시험에 나와. 그렇게 되면 뭐야? 이 두 조항을 가지고 잘 엮어서 이제 설명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조항이 있으면 관련 조항들도 다 언급을 해야겠지. 네,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조항이 중첩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나면 막 너무 겁먹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변리사 여러분 찾아오면 안심시켜드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은 부정경제 목적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 등록은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고요. 똑같아요. 이건 일반적 선생님하고 요건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을 표현 수단이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선생권 인정이 되는 거야. 꼭 뭐 성명, 상호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밖에 명칭, 초상, 서명, 인장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면 좋게요. 좋하고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생권이 성립돼요. 그런 건 요건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특정인 상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 선생권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일반적 선생권하고 다른 점을 잘 기억해 놓으셨죠? 구별이. 예? 이렇게 밑줄 쳤죠? 이건 뭐 출제됐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효과는 이제 이것도 무상 법정 사용권이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선사용상품에 하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유사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일반적 선생님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사용권은 이제 일반적 선사용권의 경우와는 달리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야. 일반 선사용권은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되는데 이게 또 다른 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왔다. 그 가게를 인수했다. 예를 들면 뭐 채불암 만두집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거를 최불암 씨가 하는 거에 상관이 없어. 그 가게를 운영하는 거 선사용권으로 항변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인수를 했어. 홍길동이가 최불암은 아니잖아. 자기의 성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사용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혼동 방지 표시 청구권 이것도 이제 상표권자나 전세권자 그러면 당신 선사용권 법정 사용권 인정되는데 대신에 나와 형평 맞추기해서 혼동 방지 표시 청구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냐? 못해요. 영세상인 왜? 이게 되게 영세상인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 몇십 년 동안 내 간판에 아무런 문제 없이 써왔는데 나는 누구와 등록 상표권자 누구와는 관련이 없는 가게입니다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상표 사용자에게,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한테 돈 내. 나 양해해 줄게. 이걸 또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브로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 선사용권하고 달리 일반적 것은 그리고 오인 혼동 방지 표시 청구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야? 그런 것이 인정 안 해주고 있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영세상인 그분들은 마음 편히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1차 객관식에도 나오고 2차 주관식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 이제 권리범위 심판에서 선사용권 존재 여부가 판단 가능하냐 하는 여부예요. 쟁점이. 그것은 결론은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에서도 안 되고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에도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권리범위 심판 자체가 이것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심결을 구하는 거예요. 권리범위 심판의 심결은 뭐야? 대세적인 효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일의 효력까지도 있는 거야.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를 가지고 다시 다툴 수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 선사용권자야. 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어떤 특수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쓰면은 상표권 침해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사람은 그러이런 출원 전부터 이렇게 부정인지 목적 없이 선의로 이렇게 쭉 사용을 해왔던 사람 아니 계속해서 사용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즉 그 사람이 법정 사용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인적 권리라고. 어? 그 때문에 권리관 심판의 심결은 뭐 대세적인 효력을 심결이 나오면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건데 그런 심판의 성격의 심판에 대해서 대인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항변한다 또는 거기에 속한다 만다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느냐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침해 소송에 가서 따지라는 거 당사자 간에 침해 소송 가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은 나 선사용권자라고 항변한다든가 내가 선사용권자가 있다는 거를 확인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것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뭐 선사용권자 있으면 뭐야 법원으로 가야지 특허 심판원으로 가면 안 돼. 선사용권 존재 확인해소 또는 선사용권 부존재 확인해소 이런 식으로 따로 일반 법원에 가서 이제 법원에서 다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권리관 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에? 왜냐? 이건 대인적인 그런 상표권 행사 제한 사유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소극적 권리관 심판에도 선사용권에 대한 개수성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래서 상표 등록성에 속하지 않는 확인을 구하는 거 이것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신결로 각하한다는 거예요. 판례는 뭐 선사용권의 경우도 얘기했고 뭐 그 밖에 뭐 상표 등록 출원 행위가 심판정당과 사유질서 위반되는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 상표권 행사의 제한 사유 이런 걸 주장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관 심판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핵심은 이 선사용권 관련해서는 선사용권을 가지고 권리관 심판에서 주장 항변 뭐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잘못하면 이것은 이제 부적법한 것으로 신결 각하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상표권의 상표 사용권에서 이번 시간에는 법정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